안녕하세요, 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블로그 꿀팁 세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세 번째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요 위에 자막이 나갈 거예요. 그 자막을 참고해서 1탄과 2탄을 다 보시면 더 좋고요. 일단은 이걸 먼저 보시고 1탄, 2탄을 보셔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의 최대 고민이 내 글이 검색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블로그는 아무래도 저품질에 걸린 것 같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저품질이라는 블로그가 실제 존재하나? 존재하는 게 맞나? 그리고 검색이 잘 안 잡히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 저품질 블로그는 존재합니다. 다만 네이버는 저품질 블로그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유사문서 작성 블로그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근데 뭐 이름만 그렇게 쓸 뿐이지 저품질 블로그라는 말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거는 유사문서라는 게 뭘까요? 비슷한 문서잖아요. 그죠? 비슷한 문서니까 내가 어떤 글을 그 블로그 포스팅하면서 직접 타이핑해서 쓰시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른데 내가 워드나 뭐 이런 데다가 내가 글을 잘 쓴 다음에 그걸 복사해서 내 블로그에 갖다 붙여넣기를 하면 그거는 유사문서에 걸려요. 그래서 복사를 자주 사용하시면 내 블로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내가 복사해서 붙여넣지는 않았는데 다른 글을 보고 똑같이 타이핑을 했다. 그것도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시고요. 오늘 저품질 블로그는 그럼 과연 탈출이 가능한가? 그리고 탈출하려면 뭘 주의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저품질 블로그 걸리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 크게 두 가지죠. 그냥 사실 일상을 쓰거나 평이한 주제를 쓰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제일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내가 뭐 카페를 하든 맛집을 하든 또는 뭐 꽃집을 하든 뭐 아니면 헤어샵을 하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문제가 돼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팁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카더라 통신은 아주 좋아하지 않아요. 그 근거도 없고요. 그거에 대한 뭐 근거를 대봐라 이랬을 때 아무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블로그 강의하시는 분이든 누구든 그런 건 필요 없는 얘기고,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네이버가 공식적으로 공식 블로그에 올렸다거나 또는 네이버 담당자가 모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거나 그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우리가 블로그를 하다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홍보라는 걸 하게 돼요. 홍보. 근데 네이버는 홍보 포스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이버의 C랭크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 C랭크 시스템에 얘기하자면 또 이것도 몇 박 며칠 걸려요. 이 부분 뒤로 빼고 C랭크 시스템이 할 땐 존재해서 네이버 인공지능은 우리가 포스팅을 하면 포스팅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요. 이게 0점이냐 또는 13점이냐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근데 홍보 포스팅은 전부 0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가 제목에다가 만약에 제가 대박식당이란 걸 한다고 쳐요. 근데 포스팅할 때마다 대박식당 이렇게 쓰면 홍보일까요? 아닐까요? 홍보입니다. 이건 0점인 거죠. 그래서 이런 0점이 계속 누적이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블로그가 엄청나게 잘 되는 사람과 잘 안 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내 블로그의 점수가 아주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점수가 별로 없느냐 이 싸움인데요. 0점이 누적되니까 점수가 없으니까 평소에 멀쩡한 걸 써도 노출이 잘 안 되고 검색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높으면 무슨 글을 써도 계속 검색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자꾸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품질은 점점 더 헤어나기 어렵고 좋은 블로그는 점점 더 좋아지는 건데요. 네이버는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령 내가 오늘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삿짐을 나르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
이사 후기라고 글을 썼어요. 그래서 제목은 너무 홍보티 안 나게 정상적으로 썼는데 글 속의 내용을 보니 이삿짐 센터에 대한 홍보가 있고 이삿짐 센터 뭐 링크를 건다거나 뭐 가격이 어떻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너무 홍보처럼 써버리면 네이버 인공지능은 홍보로 판단을 해서 이런 포스팅은 제목이 멀쩡해도 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 상호를 써버리는 순간 얘 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그 검색 기준 제외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검색 기준 제외 규정은 여러분도 다 보실 수 있어요. 네이버 그 고객센터에 들어가 보시면 자막으로 다 돼 있어요. 그거 꼭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거기 보면 네 번째 항목에 홍보에 대해서는 검색을 제외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이 시점쯤 되면 답답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아니 누구는 상호를 써도 검색에 1등에 올라가던데 걔는 왜 0점인데 올라가고 나는 왜 안 되냐, 이게 너무 억울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수 쌓기 놀이거든요, 블로그는. 그래서 다른 분이 올라가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그 포스팅을 제외한 나머지 포스팅들은 점수를 잘 쌓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쩌다 하나 해도 검색은 잘 되는 거예요. 다만 그 포스팅, 그 해당 포스팅 하나는 0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내가 정상적으로 진솔한 후기를 쓰면 13점이라는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면 10개를 했으면 130점이 되는 거고 30개를 했으면 390점. 그러면 3개월 정도 했으면 약 1200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난 1200점이라는 점수가 있으면 당연히 상위에 검색되는 거고요. 점수가 없으면 늘 뒤에 있는 거죠. 네이버는 하루에만 2018년 5월 기준으로 하루에만 60만 개의 포스팅이 생산이 되고요. 그 많은 포스팅 중에 누구는 올라가야 되고 누구는 내려가야 되니 네이버 인공지능은 이걸 홍보와 진솔한 후기로 판단을 해서 각각의 점수를 주고 각각의 점수를 준 것들이 모여서 어떤 포스팅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랑 동종업종의 다른 사람들 걸 볼 때 저 사람은 왜 상호를 써도 멀쩡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해당 포스팅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블로그에 들어가서 다른 것도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 홍보를 하면 검색에서 제외가 되거나 저품질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자영업자뿐만은 아니에요. 일반인들도 똑같아요. 일반 블로그 하시는 분들도 기왕에 하는 블로그니 내가 이거에서 돈을 좀 벌어봐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면 뭐에서 뭐 얼마 벌었어요, 뭐에서 얼마 벌었어요, 뭐 한 달이면 얼마 벌어요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이제 볼 때마다 저는 사실은 좀 씁쓸해요. 그분들이 못 벌었다 뭐 아니면 거짓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 벌 수도 있죠. 벌 수도 있는데 단기간엔 되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꾸준히는 안 돼요. 유튜브 진짜 잘하시는 분들 보면 꾸준히 돈 버시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그게 용납이 잘 안 돼요. 그 블로그만의 시스템이 유튜브와는 좀 달라서요. 그래서 그 일반인들도 이제 하시다 보면 제품 협찬도 받으시고 뭐도 협찬 받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올린단 말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거기에 링크도 다시잖아요. 자, 요거 누르시면 여기로 가요. 뭐 그래야 이제 그쪽에서 돈을 주니까. 근데 이런 게 자꾸 쌓이고 하면 이제 홍보니까요. 이게 0점을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내 블로그가 되게 잘 돼서 이런 협찬을 받았는데 0점이 계속 누적이 되고 하니까 점점 검색이 안 되고 어느 시점엔 돈을 못 벌고 그러니까 그 다음 뭐 해요? 다시 블로그를 또 만들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버리고 또 만들고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막 10몇 개씩 만드는 분도 봤어요. 그거 아주 의미 없는 일이죠. 내가 하나가 찬찬히 가야죠. 제가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실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네이버에 그 제일 유명한 요리 블로거 있으시잖아요. 그분은 10년 이상을 꾸준히 해오셨고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유튜브 고수익은 저리 가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이제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하시는 게 맞지 지금 당장에 뭐 어떻게 해서 살짝 해봐야지 대부분 다 블로그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는 절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드린 대로 복사도 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저품질 되시는 분들 중에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내 포스팅이잖아요. 내가 만들고 내가 하는 포스팅인데, 그러니까 내 마음인 거예요. 이거 내 소유인 거예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이걸 뭐 수정을 하든 삭제를 하든 다 내 마음인데,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그 포탈이라는 네이버라는 그 공간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이버의 어떤 룰에도 따라야 되는 거죠. 룰에도 따라야 되는데, 네이버는 이 룰을 정할 때 2016년 12월에 생겼는데요. 예, 내 포스팅을 내 마음대로 삭제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되냐? 절대 안 되는 건 없죠. 그런 건 없는데, 내가 어쩌다 한 달에 하나 정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삭제를 해야겠다, 요 정도는 괜찮으나, 오늘 내가 그냥 블로그를 한번 정리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해서 최소한 한 4-5개 이상을 한꺼번에 다 삭제를 해버리시면 블로그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검색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삭제하지 마시고, 복사도 하지 마시고, 절대 홍보하지 마시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들죠. 내가 대박 식당을 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든 이 블로그에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없는 시간 쪽에서 잠 안 자면서 포스팅하는 이유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좀 알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근데 나보고 홍보를 하지 말라고?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열흘 동안 10개의 글을 만약에 쓴다고 하면 10개 다 홍보를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9개는 진솔한 후기가 담긴 진짜 진실한 이야기를 쓰시고, 10번 중에 1번 정도는 내가 점수를 포기하시는 거죠. 그래야 내 블로그도 성숙해지고, 또 중요한 건 내가 어쩌다 한번 쓰는 이 홍보글도 노출이 잘 되시는 거예요. 계속 홍보글을 쓰시면 계속 같은 제목이 반복되고 계속 상호가 등장하고 이러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고요. 홍보하실 때 꼭 하시는 게 또 하나 있죠. 자기도 모르게 쓰면서 글 속에서 우리 집 연락처 또는 내 개인 연락처 같은 거 쓰잖아요. 저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전화번호 몇 번으로 주세요, 뭐 이런 거 쓰는데요. 네이버가 뷰 검색 제외 조항에서 5번째를 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면 검색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휴대번호,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떠요. 그러니까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는 쓰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근데 이게 제일 억울한 게, 나는 내 집 홍보하는 게 아니라 남의 집 뭐 맛집 이런 데 식당 갔다 와서 이 집 정보를 준다고 거기 전화번호 쓰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거 뭐 좀 정리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홍보하시면 안 됩니다. 홍보하시면 안 되고요. 저품질을 탈출하려면 지금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고, 일단 이게 기본이 돼야 되고요. 요 기본 하에서 그 다음부터는 네이버 로직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바로 C랭크, 뭐 다이아로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밑에 아마 자막이 나갈 거예요. 1탄, 2탄, 요 썸네일이 뜰 거예요. 요거 보시고, 요 3가지만 잘 보셔도 굉장히 도움 되실 거고요. 이미 이 영상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반응을 주셨고, 정말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그냥 한번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막상 하실 때는 자꾸 적용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 한 번 들을 때 느낌이 다르고요. 2번째 들을 때 또 달라요. 그러니까 들으면 들으실수록 사실은 더 내게 되고, 내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 이야기가 처음 한 번 보셨을 때는 예를 들어서 30%만 이해가 됐다면, 여러 번 보시면 완전히 100%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제 뭐 일부러 막 공부하듯이 하는 게 아니더라도 틈나는 대로 이 부분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